이번 설 명절 어떤 선물을 주고받으셨나요? 스팸 선물 세트가 한두 개 정도는 있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명절 선물 세트 중 하나가 스팸 선물 세트라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스팸은 이것이 탄생한 서구권에서는 질 낮은 식품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스팸 메일의 어원이 바로 이 스팸이었을까요? 이런 한국의 스팸 사랑은 종종 서구권에서 뉴스거리가 됩니다. 얼마 전 LA타임즈에서는 신선한 식품이 넘쳐나는 경제대국 한국에서 스팸의 인기는 불가사의하다는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 건의 관련 기사 중에서 미국의 공영방송 PBS가 운영하는 웹 매거진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스팸, 한국의 고급 선물. 한국에서의 스팸 인기에 대해 역사적, 식문화적 관점에서 비교적 잘 조명한 기사입니다. 스팸의 고향 미네소타에서는 연말연시 선물을 주고받는다. 주로 초콜릿, 견과류, 쿠키 등이다. 여기에 스팸은 없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1937년 이래로 호멜사가 만든 통조림 가공육은 특별한 날이나 고급 육류라는 말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의 수백만 명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추석, 설날과 같은 주요 명절쯤의 한국의 소매점에서는 스팸 선물 세트가 진열된 것을 볼 수 있다. 스팸 통조림이 여러 개 들어있는 세트는 최대 $80에 달하는 것도 있으며 때때로 식용유와 짝을 이루는 경우도 있다. 한국에서는 스팸이 프리미엄 브랜드로 간주된다. 호멜사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다른 국가에서 스팸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다. 호멜사의 글로벌 파트 선임 매니저인 제이니 다익스 씨는 한국과는 이보다 더 좋은 관계일 수 없습니다. 우리 제품을 유명 배우들이 사용하는 것, 이를 보는 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는 미국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광고합니다. 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고급스러운 호소력을 갖지 못한다. 스팸은 처음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을 통해 해외에 소개됐다. 유통기한이 길고 다루기 쉬워 수백만 파운드의 스팸이 해외로 퍼져나갔다. 그러던 스팸은 1950년대 한국전쟁 시기 군대와 함께 한국으로 가게 된다. 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빈곤은 극에 달했고 육류는 드물었다. 이런 상황에서 스팸은 특별한 대우를 받았다. 기사는 현황에 대해 전달한 다음 왜 그런지를 조명합니다. 전쟁을 계기로 유입됐지만 한국 음식과 궁합이 잘 맞아 정착하게 된 게 바로 스팸. 기사는 이를 짚습니다. 한국인들은 스팸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다. 스튜와 비슷한 찌개라는 요리에 넣어서 먹기 시작한 것. 스팸은 부대찌개라고 불리는 매운 찌개의 주요 성분이 됐다. 이 조합에는 두부, 잎이 많은 채소와 구운 콩이 포함된다. 나중에는 인스턴트 라면, 떡, 햄과 같은 다른 품목이 추가되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은 다 함께 먹을 수 있는 저렴한 요리로 부대찌개를 즐긴다. 한국에서 스팸의 인기가 지속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한국의 전통 발효 음식인 김치와의 조합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이다. 1980년대 호멜사는 CJ 제일제당과 스팸 판매 계약을 맺는다. 이 한국 회사는 스팸의 로고와 레시피를 사용하기 위해 호멜사의 판매액의 일부를 로열티로 지불하기는 하지만 생산은 모두 현지에서 한다. 한국인 김병문 씨는 자신과 같은 세대의 한국인들에게 스팸은 향수를 불러일으킨다고 말한다. 스팸은 제 마음속에 두 가지를 대표합니다. 하나는 어려운 시기를 생각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이 발전해 나간 과정을 떠올리게 해준다는 겁니다. 스팸이 한국인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것, 이는 호멜사에게는 꿈꾸던 세상의 일부다. 이 회사는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판매량이 전체 글로벌 사업의 약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그들은 현재 40개국에서 글로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그 수요가 줄어들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다익스 씨는 지난 5년간 한국 판매량은 연평균 10%씩 증가했다고 말한다. 이 중 대부분의 성장세는 선물 세트에서 나왔다. 부대찌개는 예전에 세계적인 여행지 론리 플래닛 한국편에서 한국 최고의 음식으로 선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점은 당시 한식 홍보를 맡은 공무원이 이를 빼달라고 요청한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부대찌개는 한국전쟁을 거치며 탄생한 현대 한국의 요리고 그 속에는 가난했던 시절의 이미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세계적인 요리들의 많은 수는 먹다 남은 음식 등을 활용하거나 못 먹던 부위를 먹기 위해 고안된 경우가 많습니다. 고급 음식으로 여겨지는 퐁듀 역시 딱딱하게 굳은 치즈와 남은 빵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음식. 프라이드 치킨 역시 미국 흑인 노예들이 주인이 먹다 남긴 닭날개, 다리 등을 먹기 위해 고안한 음식입니다. 감추려고 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한국적 스토리를 더 강화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한국을 다녀와 이 이야기를 주변에 할 때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미국인들에겐 실제로 보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라고 다익스 씨는 말한다. 스팸의 성공은 한국에만 국한된 것일 수 있다. 다익스 씨는 명절에 선물을 주고받는 한국 고유의 문화와 스팸의 조합은 쉽게 만들 수 없는 공식이라고 말한다. 올해 호멜은 아시아 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에 공장을 세웠다. 그러나 다익스 씨는 한국과 같은 성공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시작은 전쟁의 유물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정착은 식재료로서 적절하게 활용된 것, 그리고 쌀밥과의 궁합,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스팸은 한국인들이 식재료의 특성을 파악해서 이를 잘 활용한 예가 아닐까 싶습니다.